안녕하세요. 해피트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읽어주는 창작 동화, 준우의 일기 첫 번째 이야기, 준우의 특별한 하룻밤. 준우는 오늘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서 혼자 자는 날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공룡 잠옷과 꼭 껴안고 자는 곰 인형을 작은 가방에 챙겼어요. 재미있게 놀다 올게요. 준우는 엄마와 아빠에게 씩씩하게 인사했지만 마음은 조금 두근거렸어요. 할머니 집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는 준우를 와라 껴안아주시며 우리 강아지 잘 왔다 하고 말씀하셨죠. 준우는 할머니와 함께 맛있는 쿠키를 만들고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도 들었어요.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우리 준우 코 잘 시간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푹신한 침대에 눕자 갑자기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졌어요. 준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할머니가 살며시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준우의 슬픈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구나. 그럴 땐 할머니의 특별한 마법이 필요하지. 할머니는 작은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그 안에는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씨앗이 하나 들어있었어요. 이건 꿈 씨앗이란다. 마음속에 심으면 가장 행복한 꿈을 꾸게 해주지. 씨앗을 손에 꼭 쥐고 엄마 아빠와 함께하고 싶은 가장 신나는 일을 생각해보렴. 준우는 눈을 감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랑 커다란 고래등을 타고 밤하늘을 날고 싶어. 할머니는 준우의 이마에 뽀뽀를 해주시며 이불을 꼭 덮어주셨어요. 자, 이제 꿈 씨앗이 심어졌으니 어떤 멋진 꿈이 자라날까. 스르르 준우의 눈이 감겼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준우는 꿈속에서 커다란 고래의 등을 타고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엄마가 함께 있었죠. 엄마와 준우는 별사탕 같은 별들을 향해 손을 뻗으며 웃었어요. 아빠는 바로 뒤에서 더 신나게 소리쳤어요. 준우야, 저기 봐. 달님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밤하늘은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행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준우는 고소한 팬케이크 냄새에 눈을 떴어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어젯밤에 고래 타고 하늘을 날았어요. 준우는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할머니 집에서의 하룻밤은 무서운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마법이었어요. 준우의 일기 두 번째 이야기, 산골짜기에서의 준우의 담력 테스트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준우는 산골 할머니 댁에 왔어요. 빽빽한 빌딩 숲을 벗어나니 온통 초록빛 세상이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준우는 씩씩하게 외쳤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대한 산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살짝 서늘해졌어요. 다음 날 준우는 동네 아이들인 민준이와 소리를 만났어요. 민준이는 자기가 이 산의 왕이라며 떠벌렸죠. 도시 애들은 밤에 산에 오면 무서워서 울걸? 민준이가 짓궂게 웃으며 말하자 준우는 자기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어요. 진짜 용감하다면 오늘 밤 속삭이는 소나무에 가서 솔방울을 가져와 봐. 민준이가 제안했어요. 그 소나무는 밤마다 귀신이 속삭인다는 소문이 도는 곳이었죠. 옆에 있던 소리의 얼굴도 살짝 굳었어요. 좋아할게. 준우는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무서운 마음보다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거든요. 나는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꼭 보여줄 거야. 준우는 속으로 다짐하며 결심을 굳혔어요.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깜깜한 밤, 세 아이는 산 입구에 모였어요. 각자의 손전등 불빛만이 동그랗게 길을 비추었죠. 낮에는 푸르던 숲이, 밤이 되니 금방이라도 무언가 튀어나올 것처럼 캄캄하고 낯설었어요. 부엉, 부엉, 부엉이 소리가 울려 퍼지자 민준이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바스락, 나뭇잎 스치는 소리에 민준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준우의 뒤로 숨었죠. 아까의 용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바로 그때 덤불 속에서 낑낑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에 겁을 먹은 민준이와 소리는 으악, 도망가자 소리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가 버렸어요. 순식간에 준우만 홀로 남았죠. 준우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왠지 그 소리가 슬프게 들렸어요.
무서워. 하지만 혹시 다친 동물일지도 몰라. 준우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전등 불빛을 덤불 쪽으로 비추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덤불 속에는 아기 오소리 한 마리가 덩굴에 다리가 걸려 울고 있었어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엉킨 덩굴을 풀어주었죠. 자유로워진 아기 오소리는 고맙다는 듯 준우를 잠시 바라보다가 숲속으로 깡충깡충 사라졌어요. 준우는 속삭이는 소나무에 가는 것을 까맣게 잊었어요. 산을 내려오는 길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죠. 다음 날 준우는 민준이와 소리에게 아기 오소리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진짜 용기는 무서움을 참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준우는 깨달았답니다. 읽어주는 창작동화 준우의 일기 세 번째 이야기 준우와 부리의 보물. 준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가 있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붐이죠. 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서로를 찾았어요. 뒷산은 둘만의 비밀 놀이터였고 구불구불한 오솔길과 시원한 계곡물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죠. 어느 여름날 오후 둘은 낡은 참나무 아래에서 아주 특별한 보물을 발견했어요. 바로 무지갯빛으로 반짝이는 멋진 사슴벌레였죠. 우와, 내가 먼저 봤어. 준우가 소리쳤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봤거든? 붐이도 지지 않고 외쳤어요. 멋진 사슴벌레를 갖고 싶은 마음에 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내가 키울 거야. 아니야, 우리 집으로 가져갈 거야. 사소한 말다툼은 금세 큰 싸움으로 번졌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까지 하고 말았어요. 흥, 너랑 이제 안 놀아. 준우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혼자 있으니 즐겁지 않았어요. 붐이와 함께 웃고 떠들던 뒷산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슬펐어요. 붐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서 공을 차보았지만 재미가 없었고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도 맛이 없었어요. 준우 없이 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죠. 내가 너무 심했나? 붐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날 저녁 준우는 붐이와 함께 만들었던 나무칼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때 엄마께서 조용히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정말로 소중한 보물은 손에 쥘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지. 엄마의 말씀을 듣고 준우는 결심했어요. 사슴벌레보다 붐이가 훨씬 더 소중해. 준우는 도화지를 꺼내 정성껏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무지갯빛으로 빛나던 멋진 사슴벌레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붐이의 모습을요. 한편 붐이는 준우에게 주려고 아껴두었던 구슬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준우의 집을 향해 달려갔죠. 먼저 사과해야지. 둘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집 앞에서 마주친 둘은 잠시 머뭇거렸어요. 먼저 용기를 낸 건 준우였어요. 붐이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준우가 그림을 내밀자 붐이도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며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둘은 어색하게 웃다가 이내 와락 껴안았어요. 사슴벌레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죠. 둘에게는 서로가 가장 빛나는 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준우와 붐이는 다시 뒷산으로 향했어요. 둘의 웃음소리가 숲속에 가득 울려 퍼졌답니다. 준우와 승규는 드디어 전설의 여름 보물을 찾았어요. 반짝이는 황금 왕관이 그들 앞에 나타났죠. 도시의 빽빽한 아파트 숲에 사는 준우에게 여름방학은 늘 특별한 기다림으로 가득했어요. 바로 초록빛 냄새가 물씬 풍기는 시골에 사는 친구 승규를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죠. 승규야, 기다려. 내가 간다. 준우는 기차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소리쳤어요. 덜컹거리는 기차에서 내리자 흙냄새와 함께 승규의 환한 웃음이 준우를 맞이했어요. 준우야, 보고 싶었어. 승규는 준우의 손을 덥석 잡고 끌었어요. 어서 와. 우리 동네에만 있는 비밀 장소를 보여줄게. 승규가 말한 비밀 장소는 바로 졸졸 소리를 내며 흐르는 작은 개울이었어요. 투명한 물속으로 조약돌이 알록달록 비쳤고 물풀 사이로 작은 물고기들이 쌩쌩 지나다녔죠. 우와, 진짜 시원하다. 준우는 신발을 벗어던지고 먼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저기 봐, 개구리다. 승규의 손가락 끝에 폴짝 뛰어오르는 초록색 개구리가 보였어요.
우리 누가 더 많이 잡나 내기할까? 준우의 제안에 둘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숨을 죽이고 살금살금 개구리에게 다가갔어요. 첨벙, 미끌. 둘은 옷이 흙탕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개구리를 쫓아다녔어요. 양동이 안에는 금세 서너 마리의 개구리가 모였죠. 우리가 이겼다. 둘은 개구리들을 잠시 구경한 뒤 다시 개울가로 놓아주었어요. 잘 가 개구리들아. 한참을 놀다 보니 배가 출출해졌어요. 준우야, 배고프지? 더 재미있는 거 하러 가자. 승규가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바로 할아버지 밭에서 콩 구워 먹기. 준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둘은 승규 할아버지의 밭으로 달려갔어요. 초록색 콩깍지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둘은 조심스럽게 콩깍지를 따고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작은 모닥불을 피웠어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닥다닥 콩 익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까맣게 그을린 콩깍지를 조심스럽게 까서 입에 넣자 따끈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우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콩이야. 준우가 외치자 승규도 어깨를 으쓱했어요. 배가 부르자 둘은 나란히 풀밭에 누웠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깜깜한 하늘에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죠. 정말 예쁘다. 준우가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개구리를 잡고 콩을 구워 먹고 밤하늘의 별을 함께 본 오늘 하루는 준우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승규야, 내년 여름에 꼭 다시 올게. 다음 날 준우는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며 약속했어요. 둘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음 여름의 신나는 모험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답니다. 우리 함께 차차차 신나는 춤을 좀 봐. 에피소드 5 준우와 반짝이는 마음. 상자 안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반짝이는 가득했어요. 준우는 공상하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교과서 귀퉁이에 우주선을 그리고 뭉게구름을 보며 거대한 솜사탕 성을 상상했죠. 준우의 머릿속은 언제나 신나는 모험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어느 날 준우의 반에 새로운 친구가 전학을 왔어요. 안녕, 나는 시골에서 온 승연이라고 해. 수줍게 웃는 얼굴과 반짝이는 눈을 가진 소녀였죠. 그 순간 준우의 머릿속 모험 이야기가 모두 멈춰버렸어요. 준우는 어느새 승연이만 쫓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는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승연이를 훔쳐보았고 급식 시간에는 오물오물 밥을 먹는 모습도 귀엽다고 생각했죠. 준우의 심장은 자꾸만 쿵쾅거렸어요. 승연이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준우는 결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공책에 안녕 승연아. 나랑 친구할래? 라고 썼다가 박박 지우고 나는 네가 좋아. 라고 썼다가 얼굴이 빨개져서 공책을 덮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승연이가 창밖을 보며 시무룩하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밤마다 별이 쏟아졌는데 여긴 별이 잘 안 보여서 아쉬워. 그 말을 들은 준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날부터 준우의 비밀 작전이 시작됐어요. 준우는 커다란 상자를 구해 안쪽을 새까만 밤하늘처럼 칠했어요. 손가락에 온통 검은 물감을 묻히면서도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다음은 밤하늘을 수놓을 별을 만들 차례였어요. 준우는 반짝이는 스티커를 붙이고 야광 물감으로 콕콕점을 찍어 은하수를 만들었어요. 승연이가 좋아할 모습을 상상하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답니다. 드디어 상자 속 밤하늘이 완성되었어요. 준우는 가슴을 졸이며 상자를 들고 승연이에게 다가갔어요. 승연아, 잠깐 나 좀 볼 수 있을까?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지만 준우는 용기를 냈어요. 네가 별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준우는 수줍게 말하며 상자를 내밀었어요. 승연이가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자 어두운 상자 안에서 수많은 별들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와, 승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예쁘다. 고마워, 준우야. 승연이가 활짝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본 순간 준우의 마음속에도 100만 개의 별이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준우와 승연이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함께 더 많은 꿈을 꾸었답니다. 오늘도 준우의 일기를 읽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안녕.